모든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월 10일 수요일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첫 번째 주제는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 분석입니다. 함께해 주실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참여정부 마지막 통일부 장관으로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총괄하신 분입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떤 인터넷 방송 할 때보다 훨씬 더 저희가 이슈파이터에 자주 모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이슈가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아주 활성화된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방 전쟁이 날 것 같았는데 올해 같으면 금방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인터뷰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널리 알리셔서 이재정 교육감님과 통일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야말로 한 2년여 만에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2월에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으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남북의 고위급이 만난 건데요. 세 개 항에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 연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제가 좀 나누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직 통일부 장관이고 그리고 또 14선언의 주역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쭙겠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좀 어떤 세 가지 항에 대해서 합의한 것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어제 회의 결과가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회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동 합의문을 그렇게 하루 만에 신속하게 결론을 낸 것도 네. 대단히 놀라운 거고요. 네. 또 그 내용도 갖출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네. 근데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네. 지난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었고 예. 또 1월 10일 네. 오늘 아침이죠. 네. 오늘 아침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함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네. 그 양쪽의 사이에서 네. 뭔가 합의점들을 만들어낸 것 같은 이제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주거니 받거니 뭐 이런 그런 열흘간에 굉장히 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 남북의 네. 정말 정상들이 각각 내놓은 신년사의 하나의 결정판 같은 것이 어제 합의문의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양쪽에 참 자연스럽게 네. 호흡을 잘 맞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북이 오랜만에 호흡을 맞췄다. 10년 만이죠. 10년 만에 네. 남북이 호흡을 맞췄다. 그러니까 실제로 돌이켜보면 2008년 2월에 네.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된 이후에 네. 정말 10년 만에 이 처음 맞는 남북의 합의문이고 그 합의문 자체의 내용이 갖추고 있는 걸 보면 네. 그야말로 2007년 14정상선언한 이후에 네. 남북 간에 처음 맞이한 아주 바람직한 합의의 내용이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요. 정말 10년 만에 뭔가 좀 다시 한번 남북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그래서 좀 길게 이번에는 좀 마라톤처럼 길게 남북관계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좀 제가 디테일로 좀 나눠가지고 뭐 여쭤볼게요. 우선 대규모 대표단이 올 것 같아요. 북에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그래서 보면 고위급 대표단, 그다음에 응원단, 선수단, 예술단,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까지 이렇게 보낸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몇 명이나 올까요? 저는 인원으로 보면 아마 네. 수백 명 수준이 되지 않을까. 수백 명이요? 네. 그 태권도 시범단만 하더라도 네. 아마 그것이 뭐 몇십 명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적어도 한 100여 명 정도 네. 이상이 돼야 될 것이고 네. 예술단도 제가 보건대는 100여 명 이상의 그 네. 예술단이 아닐까. 네. 여기에 뭐 예술단과 응원단까지 포함하면 네. 수백 명이 될 텐데 네. 이건 정말 아주 우리에게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더더군다나 분단 국가에서 열리는 두 번째 올림픽 아니에요. 그렇죠. 네, 88년에 88년 우리가 올림픽이 있었고 예. 이제 30년 만에 네. 이루어지는 올림픽에서 예. 남북이 함께 이루게 됐다는 극적인 합의. 네.
이건 정말 저로서는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요. 네. 2008년 북경올림픽 때 네네. 사실은 우리가 공동응원단을 만들기로 합의했었거든요. 아, 정상회담에서. 2007년 14 2007년 때. 정상회담 때 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총리회담 때 합의를 해가지고 예. 실제적으로 그 당시 기차편으로 기차. 네, 열차로 해서 예. 서울에서 300명 예. 응원단이 가고 예. 평양에서도 300명 응원단을 태워서 네. 함께 북경으로 들어간다. 그 꿈 같은 합의를 하고 네. 안 됐잖아요. 그게 결국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네. 저는 이번에 평창에서 만일 우리가 공동 응원단이 이루어지고 네. 더 나가서 공동 입장까지 한다고 하면 예. 그야말로 우리는 전 세계 남북이 손잡고 가는 아름다운 평화의 네. 큰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정동영 전 장관 나오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두 번이나 강조하셔가지고 그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네.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이때 이걸 했었어야 됐는데 남에서 기차를 타고 우리가 올라가서 네. 평양에서 북측 응원단 태워가지고 베이징까지 가는 것을 2008년에 했어야 됐는데 본인의 이제 대선 패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이것에 대한 굉장히 회한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때 그 합의 사항을 할 때 굉장히 네. 극적이었었어요. 갈 때만 네. 이게 공동 응원단으로 기차 타고 가고 네. 올 때는 각각 가자. 아. 왜냐하면 종목마다 아니, 왜갈 때만- 끝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에이, 같이 갔으면 같이 와야죠. 한꺼번에 올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아. 오는 건 잠깐 비행기 타고 각자가 가는 걸로 그랬는데 아, 그랬구나. 어떻든 그때 젊은이들이 300명씩 600명이 같이 기차를 타고 예. 그 꿈 같은 가느라 것이었죠. 얼마나 얘기를 많이 그럼요. 하겠어요. 뭐 무슨 그 요새 같으면은 그 아이돌 스타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또 북한 사회 여러 교류 뭐 이런 소통 이런 게 가능한 기회였는데 참 아쉽게 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뭘 타고 올까요? 온다면. 저는 여러 가지 상상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육로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로로. 네, 육로로 예. 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걸어와요, 우리가 그럼? 아니죠 차를 타고 예. 개성을 거쳐서 개성 거쳐서. 아마 이렇게 서울로 들어와서 예, 예. 평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제일 멋진 거는 아무튼 예. 이 사람들이 타고 와서 서울역에서 내려서 KTX 타고 예. 평창 가는 게 제일 멋있는 아.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괜찮은데요? 네. 개성까지는 어쨌든 저희도 집에서 나올 때는 마을버스 타고 와서 지하철 타고 이제 회사 가고 이런 아니면 거니까. 더 좋은 방법은 어떻든 평양에서 기차가 이 서울역까지 올 수 있는 건 다 지금 통해 있거든요. 아, 경의선. 경의선이. 철도도로 그럼요. 협력으로 그거 살아있는 경의선이 다 겁니다, 연결. 아직. 그 기차가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좀 내 속도가 속도도 괜찮아요. 속도도 근데 괜찮아요? 가장 바람직한 건 어떻든 우리가 2007년에 네. 정기 운행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기차로 문산서 개성 공단까지 해서 우리가 정기 사람도 운행을 탔었나요? 그 사람 물건도 나르고 사람 탔었죠. 네. 물건 나르고 사람도 타고. 그래서 저는 가장 멋진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네. 평양에서 선수단 태워가지고 기차가 예. 와서 그 기차가 그대로 예. 와서 서울역서 네. 아마 그 KTX로 갈아타고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타고 간다면 예. 환상이죠. 네. 그 서울역에서 탈 때 우리 선수단 혹은 또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섞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엄청나게 저는 경호 때문에 그것도 신변안전 문제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보안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네. 그러나 그것은 또 나름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제일 멋진 걸 상상하는 건 전 네. 그런 상상입니다. 예. 근데 또 이 보수적인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낭만적인 상상 아니냐. 또 다른 테러 위협 뭐 이런 걸 걱정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2007년으로 돌아가서 10년 전 그때 약속했던 대로 그리고 그때 약속했던 걸 이행하지 못했으니까 이번 평창에서는 기차를 타고 그렇죠. 평창까지 가는 것을 네. 한번 상상이나 해보자. 근데 어떤 그러니까 북경으로 못 갔던 것
이번에 네. 평창으로 한번 예. 가면 북경은 못 갔으나 네. 평창을 좀 가봅시다 이렇게. 그 예. 합의가 일정한 정도 예. 이루어지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행사로 기록되지 않을까 저는 싶네요. 그것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 네. 과거에 남북 간의 열차를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가지고 네. 그때 2007년 5월 달에 시험 운행을 네. 했거든요. 지금도 전 잊을 수가 없는데 2007년 5월 17일 이 문산에서 개성으로 가는 네. 경의선 열차가 올라가고 예. 이 동해선에서는 금강산 그 청년역에서 네. 제전역으로 내려오는 북한 열차가 내려오고 네. 하는 그 정말 10년 전 네. 그 감격적인 그 시험 운행 네. 그 이후로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제야말로 그것을 하나의 완성시키는 의미에서 선수단이 기차로 온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남북의 화해 협력의 네. 상징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하나의 그 행사가 아닐까. 생각해보니까 이 TBS가 있는 데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인데요. 거기도 경의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럴걸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경의선 열차를 타고 네. 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올까? 그래서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누가 올까요? 고위급이라면. 흔히 우리가 고위급이라고 얘기할 때 북에서 말하는 건 장관급 이상이죠. 장관급 이상. 네. 예. 장관급 이상이니까 네. 장관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사람인데 네. 최하 장관급이라는 최하 거죠. 장관급이죠. 예. 근데 거기 고위급이라고 그럴 때 가령 뭐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렇게 포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뭐 또 알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고위급이라고 하면 지난번 네. 왜 저 노무현 대통령 때나 네.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장례식 때 조문사절로 왔었을 때가 네. 이제 뭐 김양건 통전부장이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쭉 오지 예, 않았었습니까? 예, 예. 그게 일종의 고위급이었었죠. 예, 그렇고 이번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여동생인데요. 김여정 부부장의 방한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좀 점쳐지던데 그렇게 올까요? 저는 북에서 보면 권력설이 굉장히 높은. 네, 저는 그런 경우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저는 어떠도 누가 오느냐보다도 북한을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네. 우선 평창올림픽에 온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북한에 대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네. 대한 유엔의 제재가 정말 아주 극한 상황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 그렇습니다. 또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정말 최고조에 달했던 네. 그런 상황까지를 상정한다면 네. 지금 뭐 북한의 고위급이 어떤 사람이 오든 그 자체로서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이른바 이제 햇볕 정책을 추진하던 민주정부 10년간에는 뭔가 이제 금강산 관광도 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성공단에서 워낙 성과들이 많았고 또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시민들한테 인식이 좋았는데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사실상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고 그리고 계속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자체가 그냥 오긴 오는데 사람들 온다고 뭐 우리 사는데 크게 달라질까? 이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국민들의 인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조금 돌이켜 보시면 네. 아시겠습니다만 네. 북이 핵실험과 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화해서 네. 이루어진 것이 결국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미국에서도 결국 오바마 정권, 네. 부시 정권 시절에 결국 관계가 악화됐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문제를 해결시키기보다 네. 우리 압박과 제재가 오히려 더 그런 그 문제를 심화시킨다. 심화시킨 게 아니냐. 예.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차 핵실험부터 3차, 4차 이거 될 때 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재의 방법 이외에 네. 어떤 방법도 동원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바람에
2006년 10월에 1차 네. 핵실험한 이후에 네. 작년까지 6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핵실험을 시작하면 6차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종점까지 간 거거든요. 예. 그 안에 뭔가 이 대화를 통해서라든가 네. 어떤 방법으로든 네.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제재와 압박의 결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선수단 네. 대표단으로 돌아가서 수백 명이 오고 와서 이제 공동 입장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 깃발은 당연히 단일기를 들겠죠. 국가는 어떻게 아리랑이 연주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돌이켜 보면 네. 뭐 오래된 일입니다만 처음 공동 입장한 게 제 기억으로 91년 네. 멜보른인가요? 시드니인가 거기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0년 예, 아니 예. 그 전에 올림픽 그렇고 예. 아마 동경에서 했던 예. 그 테니스 예. 아니야 탁구 시합 예, 탁구. 세계 탁구 예. 선수권 대회 예. 이때 처음으로 아마 공동 입장을 하고 네. 한반도기가 사용이 됐고 2000년 올림픽으로서 예. 2000년 아마 멜보른 올림픽인가 시드니 2000년 올림픽인가 시드니 올림픽 때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제 네. 12만 관중이 다 예. 일어나가지고 그 한반도기와 쳤던. 아리랑이 예. 연주되는 그렇습니다. 정말 아주 극적인 예. 상황에 연출되고 그러고 나서 정말 지난 10년 동안 아무 네. 일도 없다가 에헤. 이제 비로소 10년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번에 만약 우리가 한다고 하면 대단히 극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네. 돌이켜보면 이 2008년 네. 북경올림픽 때 일어날 뻔했던 그 여러 가지가 못 일어나고 네. 10년 만에 이루어진 이 올림픽 네. 경기에서 정말 공동 입장을 한다면 네.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한반도기가 다시 한번 네. 휘날리지 않을까. 벌써 막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신 것 같아요. 표정이 저는- 생각만 해도 저는 감동이다 이런 표정으로 지금 지금 말씀하시고 2월 9일 날 입장식 때 거기를 가려고 그러거든요. 평창에. 티켓 사셨습니까? 네,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셨군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가서 정말 그 장면을 꼭 한번 봤으면. 생중계하시면 그렇군요. 어쨌든 평창과 관련해서 남북공이 어제 오전 회담에서 아주 시원하게 통 크게 쫙 일사천리로 정리가 좀 됐는데 오전 오후까지는 괜찮았는데 마지막 종결 단계에서 상당히 좀 거칠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는 했습니다. 이 군사회담은 사실 지난해 7월에 우리 정부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회담 그리고 또 적십자회담 두 회담을 제안했지만 군사회담은 받았는데 적십자회담은 또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산가족 쌍봉을 왜 미루느냐? 인도주의 먼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는데요. 북한이 왜 안 받았다고 교육감님 보십니까? 어제 회의에 대해서 이 언론에서 네. 비핵화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북측 수석 대표가 굉장히 분노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좀 팩트 체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오기 전에 좀 네. 물어보고 와야 되는데 예, 취재하셨습니까? 조명균 장관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왔는데요. 그게 사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런 건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이 지나치게 언론이 좀 부풀린 면이 없잖아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네. 1991년 당시 우리 정부와 북한 간에 네. 특히 그 처음으로 맺어진 기본합의서. 남북의 기본합의서 예. 속에 네. 이루어진 비핵화의 네. 합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신이죠. 확인해오고 재확인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건 하나의 큰 원칙이지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논의할 과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원칙이다. 네, 원칙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원칙적인 면에서 아마 이것을 표명했다면 네.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네. 북측도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건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다든가 네. 이 첫 회의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북한의 태도가 네. 처음 만나서 민족적인 경사 혹은 민족적 대사인 평창올림픽에 집중하면 되지 그 밖에 근데 원래 좀 열어놨었거든요. 모든 것을 열어놓고 테이블 위에 열어놓지만 아실 테지만 미국의 국무장관한 그 틸러슨 국무장관도 예.
이 대화에 있어서 네. 핵폐기라든가 핵무기를 먼저 전제한다고 하면 그건 대화의 현실성이 없는 거다. 이런 발언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대화에서 그런 원칙은 재확인할 수 있지만 예.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없다. 근데 오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도 하는 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가 없다. 대화는 대화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느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했던 선핵 폐기, 핵을 먼저 폐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새로운 대화의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한반도 비핵화 노선이다. 그럼요.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노선이고, 그리고 또 북도 이미 합의한 바 있지 네. 않냐 이런 건데, 북한이 지난해 11월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비핵화 약속을 북한이 어긴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핵무기를 북이 지금 이제 북의 주장에 의하면 네. 어떻든 이 핵실험에서 한 네. 6차까지 하면서 완성이 됐다. 또는 ICBM 대륙간 탄도탄의 경우도 실제로 화성 14호, 네. 화성 15호를 15형. 하면서 네. 일단 완성이 됐다. 그렇죠. 성공을 했다. 이런 네.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뭐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ICBM을 완성했다고.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네. 또 북이 정말 핵무기가 어느 단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예. 실제로 핵무기는요. 네. 써먹을 수가 없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네. 저는 이 문제야말로 거의 목표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비핵화라는 목표. 예. 여기까지 갈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이 네. 북의 계산법과 미국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네. 그걸 최대한 좁혀가면서 해야 할 과제가 아마 핵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육감님 갑자기 드는 질문이 네. 있는데요. 아니 써먹지도 못하는 무기를 왜 그렇게 열심히 만드는 건가요? 북한이 핵무기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 하나는 한반도에는 이제 핵이 없다고 그러지만 네. 미국의 강력한 핵우산의 지원을 그렇습니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한미 군사훈련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그렇습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예. 오고 예. B-2가 막 막 날아다니고 날아다니고.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비행기 이런 위협 폭격기만. 속에 예. 북이 예. 그런 어떤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생각. 예. 두 번째로는 미국이 언제나 핵무기의 선제 공격을 얘기해 왔고 이 부시 정권 시대 때 벙커버스터 네. 이 개발을 해가지고 하여튼 지하 뭐 60m, 80m까지 들어가서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했다. 네.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북을 자극한 것이 아니냐. 두 번째로는 미국과 북한 간에 여러 가지 합의도 하고 네. 남북 간에도 합의했지만 네. 그 시기에 합의가 지켜지지 못했잖아요. 어느 쪽에 문제가 있건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지나간 10년간에 네. 강력한 북의 핵 개발을 네. 막아내지 못한 것, 또 미사일 개발을 막아내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네. 이걸 풀어나가는 것을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네. 단계 예. 밟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2005년에 시작됐던 육자회담 같은 경우도 네. 뭐 2년 이상 끌면서 결국 합의를 해내지 않았습니까? 네, 9.19 공동성명을 이게 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단계를 지금도 네. 희망을 버리지 말고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함께 그러니까요. 노력해 나가야 할 때고 우리 한국 정부는 보다 더 남북 간의 긴밀한 네. 대화를 통해서 네. 이 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올해가 남한 북한이
공이 단독 정부를 수립한 지 70년이 되는 그렇죠. 해이고 내년이 상해임종 100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예요. 그 사이에 뭐 우리는 독재도 겪었고 또 민주화 운동으로 정권도 바꾸고 정말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려서 이렇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제 이런 거지만 북은 또 좀 다른 체제에서 계속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찌 보면 핵무기를 위협 속에서 본인들을 지키기 위한 어떤 생존 차원에서 쓰지도 못할 무기지만 계속 만들어 놓고 저렇게 국제사회에서 우리 좀 살게 해줘라. 이런 어떤 선전도구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우리 경우도 이제 안보를 얘기하는 분들이 다 네. 이 무력에 있어서의 네. 대칭 관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북으로서도 아무튼 저 핵무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역량으로서 이 비대칭의 관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네. 공격적 목적으로 좀 개발했다고 생각해요. 공격적 목적. 네, 이것은 뭐 남한에 대한 공격의 목적도 있었을 거고요. 예.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목적도 있었을 텐데 네. 저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게 그동안 미국이 가령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리비아 네. 또는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그런 단계를 좀 더 정확하게 밟아 나가는 것이 현 단계에선 필요한 일이고 저는 그런 계기에 이제 오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 입장하는 올림픽의 네. 그런 또는 국제대회에 네. 공동 입장하는 것이 아마 가장 최근의 것이 아시아 경기 같은 때였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네, 맞아요. 예. 그게 다 민주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따지고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제일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보수 정권도 과거에는 역대 정권 보면 그래도 좀 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님이신 박정희 전 대통령도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북이 공이 뭔가 관계 개선을 아마 위해서 그때는 좀 더 전략적이고 좀 예, 네. 군사 정권이 그 쿠데타를 그렇죠. 일으키고 난 다음에 네. 뭔가를 얻어내기 유화로. 위한 예. 그런 이 유신 시대에 맞습니다. 유신에 대한 걸 뭐 막기 위한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네. 결과물로는 이제 평가받을 만한 7.4 남북 공동성명인데요. 어찌됐든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남북이 서로 상호 불신이 굉장히 많다. 우리도 북을 다 믿을 수 없고 북한도 또 그 한국 정부를 다 신뢰하지 못하는 게 서로 불신이 70년이기 때문에 이 불신의 장벽을 좀 허무는 노력, 뭐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우선 그 지금 보면 군사분계선에서의 그 비방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군사회담에서 이 문제부터 좀 풀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근데 요번에 이제 열리는 군사회담 네. 이게 참 귀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 군사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네. 그 2항의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이항, 예. 2항에 군사회담을 하자. 네. 군사적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자. 그리고 평화적 환경을 만들자. 네. 이게 목적이 세 번째 항에 있는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거를 위한 군사적 이 얘기를 하자. 군사적 긴장 네, 완화를 왜냐하면 우선 군사분계선을 왔다 갔다 하려면요. 하자. 네. 이 군사적 합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 예. 군사 이 통신 수단도 네. 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런 문제가 결국은 합의가 돼서 지켜지게 된 것이 네. 사실은 굉장히 오랜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번 이 군사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1단계 평창 올림픽 이후에 네. 이루어져야 할 또는 그 과정에 이루어져야 할 앞으로의 화해 협력을 위한 교류 협력의 네.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군사적 관계의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그런 목적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회담이 잘 풀리면 후속 회담, 특히 이제 민간 교류라든가 뭐 경제 협력이라든가 사회 분야라든가 뭐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군사회담을 통해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소중한 회담이다. 그거는 그렇게 요번 네. 원칙을 이행해 나가려면 군사회담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필요하고. 간단히 얘기해서 개성공단 왔다 갔다 하려고 해도 네. 개성 들어가기 위한 분계선. 의 통문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군이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예. 군 간의 합의가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될 일이고 당연히 이번 합의상에 들어간 네. 것은
평창올림픽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네. 의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드려야 될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벌써 31분 저희들 남은 시간이 8분밖에 남지 않아서 좀 속도감 있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 질문 드린 대로 군사회담은 열리는데 적십자 회담에 대해서는 답을 안 줬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금강산 면회소에서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북한에서 혹여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정세현 전 장관이 출연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이 금강산 관광을 좀 연계해서 풀려고 하는 북한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들으셨죠? 저는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제가 통일부 장관 마지막에 2007년 12월에 워커힐 호텔에서 북한 대표단이 왔을 때 김양건 통전부장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때 이산가족 상봉을 연 4회 플러스 알파로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2007년에. 야, 그때 김양건 통전부장이 아주 솔직한 얘기가 한 번 내려가려면 준비 기간이 한 2달쯤 필요하다. 북한에서. 두 번째, 정말 이 겨울철은 힘들다. 왜 겨울철? 왜냐면 이 교통편도 그렇고 눈이 많이 와서 북한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겨울철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설이 불과 한 달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올림픽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현실적으로 거기다 통전부가 현실적으로 지금 사람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 남북 이산가족 만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여지가 물리적으로 안 될 거예요. 확실히 전직 통일부 장관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북한이 왜 그랬는지가 정말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 지금 당장 평창 준비하기도 바쁜데 수백 명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거 준비도 해야 되는데 지금 북의 사정도 안 좋은데 이산가족까지 하려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오히려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그럼 요구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지금 이 시기에는 오히려 올림픽에 전념을 하고 올림픽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개막식이 2월 9일인데 그렇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럼요. 2월 9일 날 응원단 보내고 아까 얘기한 수백 명의 대표단 보내는데 이산가족까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런가요? 우리는 그래도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상황 시대에 살고 있는데 북한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적십자 회담이나 이런 것도 좀 뭔가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장관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북한이 그 북경 유경식당 탈북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13명 탈북민의 문제를 예컨대 선결 조건으로 걸고 나온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는 이번 이미 그 얘기를 한 적이 기회는 있고요. 그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그 얘기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이 회담이 모든 것이다. 양쪽의 정상들의 10년사의 연결고리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0년사의 연결고리. 10년사에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10년사에서 저렇게 북한의 정상이 북한의 말로는 순회라고 하는데 북한의 최고 순회가 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대표단을 보내고 남북 간에 협력을 하자 하는 얘기를 직접 그런 대회에서 얘기한 건 처음이거든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한 것도 처음이에요. 처음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발표라는 건 상당히 무게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자잘한 무슨 걸림돌들을 치우고 가자가 아니고 전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오히려 해냄으로써 나머지 문제들을 서서히 풀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저는 그런 의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비핵화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문제 얘기하는데 첫 술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저는 하나하나 풀어가자 이런 이번이 합의문의 제3항 속에 있는 것 가운데 남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나가자.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옛날에 우리 민족끼리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민족끼리란 게 뭐냐 그거에 대한 시비도 많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이 표현. 당사자. 이것이 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14정상선언 때 나왔던 남북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그런 의미의 당사자. 그러니까 남북 미중. 아닙니다. 사자회담. 남북의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남북이. 남북의 당사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는 대단히 중요한
이 표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방점을 찍고 싶고요. 우리 시청자들도 이런 점에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쌍방이 네. 남북 고위급 회담만이 아니고 각 분야의 회담들을 네. 해나가자. 요 마지막 결론이 네. 이번 회담에 정말 저는 아주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렇군요. 네, 그런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내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지, 이를테면 미국이 해주거나 일본이 해주거나 중국이 해주거나 러시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국엔 남과 북의 두 주체가 만나서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 그 내용이 거기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우리의 운명 아니겠어요? 남북 문제라는 것이 누가 그렇습니다.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신해줄 수 있는 게 네, 아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물론 미국이나 다른 우방 국가들의 네. 지원을 받고 협의해 가고 우리가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네. 과제들이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함께 가져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오히려 국제사회보다 한 반발짝 또는 한 발짝 앞서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북이 네. 국제사회보다 반보 혹은 네. 한보 정도는 앞서가야 앞서가는 것이 잘 필요하다는 풀릴 수 거죠. 있다. 네. 제가 어제 우리 대표단이 판문점으로 가는 길에 개성공업지구에 있었던 우리 기업 입주자 대표분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들고 응원하러 나오셨어요. 어제 오늘도 춥지만 어제도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이분들이 절절한 당면한 괴로움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냥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피해를 엄청 입었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든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쪽에서 본다면 네. 저는 기업인들의 아픔이 있을 거고요. 네. 북쪽에서 본다면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부대를 개성 송악산 뒤편으로 물려버리고 그렇습니다. 주력부대를 네. 미루고 이 개성공업지구 김정일 만들었죠. 위원장의 정말 대단한 결심으로 개성공단이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네. 저게 다쳤다는 데 대한 일종의 분노가 북에서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 기업인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북도 그런 게 있어서 네. 이번에 평창올림픽이 잘 해결되면 네. 그 후속 사업으로 제일 먼저 이루어질 것이 역시 저는 개성공단이라고 생각하고 네. 개성을 빨리 푸는 것이 네. 남북 문제를 푸는 하나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개성의 문이 열리면 네. 저는 평화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딱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네. 개성의 문이 열리면 한반도 평화의 문이 열리는 거다. 네. 개성공단 같은 게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도 하고요. 일자리도 그거는 만들고. 이미 14정상 선언 때 합의가 돼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해주 공업단지를 만든다거나 맞습니다. 저쪽 동해안에 이름도 잘 생각 안 나네요. 10년 전이라서 네. 이게 벌써 거기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조선산업단지를 만든다거나 예. 그런 합의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걸 제대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단계를 차분히 밟아 나가면 네. 저는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 길이라고 생각해요. 네. 결국 남북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대화를 하고 만나야 북핵 문제도 풀 수 있는 단초가 열리는 거다. 결국에는 우리 정부 그리고 또 우리 국민 그리고 남과 북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끝나서요. 이제 끝으로 네. 짧게 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실 거예요. 통일부 관료들께서는 할 일도 많으시고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조명균 장관이나 천혜성 차관이나 영상 편지 하나 띄우시겠어요? 조명균 장관에게 네. 영상 편지. 네. 예,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께서 지금부터 조명균 장관에게 영상 편지 띄우겠습니다. 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명균 장관님, 네. 조명균 장관님 그리고 천혜성 차관님 그리고 다른 여러 관계자 여러분 정말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 정상회담 할 때 14정상선언을 만들어낸 그 감동으로 앞으로 회의도 잘 이끌어 가시길 바라고요. 특히 북에서 대표로 나온 사람들도 낯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으면 좋은 결실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과제, 민족의 미래, 민족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길 부탁합니다.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후배들이요. 지금 아마 일선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 전부 후배들이실 텐데 힘내서 정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진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전 듭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논의가 네. 이루어져야 되고 그 틀 속에서 모든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더더군다나 분단 국가에서 열리는 두 번째 올림픽 아니에요. 그렇죠. 네, 88년에 네, 88년 우리가 올림픽이 있었고 예. 이제 30년 만에 네. 이루어지는 올림픽에서 예. 남북이 함께 이루게 됐다는 극적인 합의. 네, 이건 정말 저로서는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요. 네. 2008년 북경올림픽 때 네네. 사실은 우리가 공동응원단을 만들기로 합의했었거든요. 정상회담에서. 2007년 2007년 때. 정상회담 때 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총리회담 때 합의를 해가지고 예. 실제적으로 그 당시 기차편으로 기차. 네, 열차로 해서 예. 서울에서 300명 예. 응원단이 가고 예. 평양에서도 300명 응원단을 태워서 네. 함께 북경으로 들어간다. 그 꿈 같은 합의를 하고 네. 안 됐잖아요. 그게 결국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네. 저는 이번에 평창에서 만일 우리가 공동 응원단이 이루어지고 네. 더 나아가서 공동 입장까지 한다고 하면 예. 그야말로 우리는 전 세계 남북이 손잡고 가는 아름다운 평화의 네. 큰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정동영 전 장관 나오셨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두 번이나 강조하셔가지고 그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네.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이때 이걸 했었어야 됐는데 남에서 기차를 타고 우리가 올라가서 네. 평양에서 북측 응원단 태워가지고 베이징까지 가는 것을 2008년에 했어야 됐는데 본인의 이제 대선 패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이것에 대한 굉장히 회한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때 그 합의 사항을 할 때 굉장히 네. 극적이었었어요. 갈 때만 네. 이게 공동응원단으로 기차 타고 가고 네. 올 때는 각각 가자. 아. 왜냐하면 종목마다 갈 때만- 끝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에이, 같이 갔으면 같이 와야죠. 한꺼번에 올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오는 건 잠깐 비행기 타고 각자가 가는 걸로 그랬는데 그랬구나. 어떻든 그때 젊은이들이 300명씩 600명이 같이 기차를 타고 예. 그 꿈 같은 가느라 것이었죠. 얼마나 얘기를 많이 그럼요. 하겠어요. 뭐 무슨 그 요새 같으면은 그 아이돌 스타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찌됐든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2007년으로 돌아가서 10년 전 그때 약속했던 대로 그리고 그때 약속했던 걸 이행하지 못했으니까 이번 평창에서는 기차를 타고 그렇죠. 평창까지 가는 것을 네. 한번 상상이나 해보자. 근데 어떤 그러니까 북경으로 못 갔던 것 이번에 평창으로 한번 가면 북경은 못 갔으나 네. 평창은 좀 가봅시다 이렇게. 그 합의가 일정한 정도 예. 이루어지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행사로 기록되지 않을까 저는 싶네요. 그것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 네. 과거에 남북 간의 열차를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가지고 네. 그때 2007년 5월 달에 시험 운행을 네. 했거든요. 지금도 전 잊을 수가 없는데 2007년 5월 17일 이 문산에서 개성으로 가는 네. 경의선 열차가 올라가고 예. 이 동해선에서는 금강산 그 청년역에서 네. 제전역으로 내려오는 북한 열차가 내려오고 네. 하는 그 정말 10년 전 네. 그 감격적인 그 시험 운행 네. 그 이후로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제야말로 그것을 하나의 완성시키는 의미에서 선수단이 기차로 온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남북의 화해 협력의 네. 상징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하나의 그 행사가 아닐까. 생각해보니까 이 TBS가 있는 데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인데요. 거기도 경의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럴걸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경의선 열차를 타고 네. 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올까? 그래서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누가 올까요? 고위급이라면. 흔히 우리가 고위급이라고 얘기할 때 북에서 말하는 건 장관급 이상이죠. 장관급 이상. 네. 예. 장관급 이상이니까 네. 장관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사람인데 네. 최하 장관급이라는 최하 거죠. 장관급이죠. 예. 근데 거기 고위급이라고 그럴 때 가령 뭐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렇게 포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또 북한 사회 여러 교류 뭐 이런 소통 이런 게 가능한 기회였는데 참 아쉽게 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뭘 타고 올까요? 온다면. 저는 여러 가지 상상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육로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로로. 네, 육로로 예. 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걸어와요, 그럼? 아니죠. 차를 타고 예. 개성을 거쳐서 개성 거쳐서. 아마 이렇게 서울로 들어와서 예, 예. 평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제일 멋진 거는 아무튼 예. 이 사람들이 타고 와서 서울역에서 내려서 KTX 타고 예. 평창 가는 게 제일 멋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괜찮은데요? 네. 개성까지는 어쨌든 저희도 집에서 나올 때는 마을버스 타고 와서 지하철 타고 이제 회사 가고 이런 아니면 거니까. 더 좋은 방법은 어떻든 평양에서 기차가 이 서울역까지 올 수 있는 건 다 지금 통해 있거든요. 경의선, 경의선이. 철도도로 그럼요. 협력으로 그거 살아있는 경의선이 다 겁니다, 연결. 아직. 그 기차가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내 속도가 속도도 괜찮아요. 속도는 근데 괜찮아요? 가장 바람직한 건 어떻든 우리가 2007년에 네. 정기 운행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기차로 문산서 개성 공단까지 해서 우리가 정기 사람도 운행을 탔었나요? 사람 물건도 나르고 사람 탔었죠. 네. 물건 나르고 네. 사람도 타고. 그래서 저는 가장 멋진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네. 평양에서 선수단 태워가지고 기차가 예. 와서 그 기차가 그대로 예. 와서 서울역서 네. 아마 그 KTX로 갈아타고 가야 될 거예요. 환승. 간다면 예. 환상이죠. 네. 그 서울역에서 탈 때 우리 선수단 혹은 또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섞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엄청나게 경호 때문에 신변안전 문제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물론 뭐 여러 가지 보안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네. 그러나 그것은 또 나름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제일 멋진 걸 상상하는 건 전 네. 그런 상상입니다. 예. 근데 또 이 보수적인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낭만적인 상상 아니냐. 또 다른 테러 위협 뭐 이런 걸 걱정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이죠? 네. 오늘 아침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함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네. 그 양쪽의 사이에서 네. 뭔가 합의점들을 만들어낸 것 같은 이제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주거니 받거니 뭐 이런 그런 열흘간에 굉장히 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 남북의 네. 정말 정상들이 각각 내놓은 신년사의 하나의 결정판 같은 것이 어제 합의문의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양쪽에 참 자연스럽게 네. 호흡을 잘 맞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북이 오랜만에 호흡을 맞췄다. 10년 만이죠. 10년 만에 네. 남북이 호흡을 맞췄다. 그러니까 실제로 돌이켜보면 2008년 2월에 네. 이명박 정부로 정권 교체된 이후에 네. 정말 10년 만에 이 처음 맞는 남북의 합의문이고 그 합의문 자체의 내용이 갖추고 있는 걸 보면 네. 그야말로 2007년 14정상선언한 이후에 네. 남북 간에 처음 맞이한 아주 바람직한 합의의 내용이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요. 정말 10년 만에 뭔가 좀 다시 한번 남북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그래서 좀 길게 이번에는 좀 마라톤처럼 길게 남북관계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좀 제가 디테일로 좀 나눠가지고 뭐 여쭤볼게요. 우선 대규모 대표단이 올 것 같아요. 북에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그래서 보면 고위급 대표단, 그다음에 응원단, 선수단, 예술단,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까지 이렇게 보낸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몇 명이 나올까요? 저는 인원으로 보면 아마 네. 수백 명 수준이 되지 않을까. 수백 명이요? 네. 어. 그 태권도 시범단만 하더라도 네. 아마 그것이 뭐 몇십 명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적어도 한 100여 명 정도 네. 이상이 돼야 될 것이고 네. 예술단도 제가 보건대는 100여 명 이상의 그 네. 예술단이 아닐까. 네. 여기에 뭐 예술단과 응원단까지 포함하면 네. 수백 명이 될 텐데 네. 이건 정말 아주 우리에게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깨어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월 10일 수요일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첫 번째 주제는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 분석입니다. 함께해 주실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참여정부 마지막 통일부 장관으로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총괄하신 분입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떤 인터넷 방송 할 때보다 훨씬 더 저희가 이슈파이터에 자주 모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이슈가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아주 활성화된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방 전쟁이 날 것 같았는데 올해 같으면 금방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인터뷰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널리 알리셔서 이재정 교육감님과 통일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야말로 한 2년여 만에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2월에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으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남북의 고위급이 만난 건데요. 세 개 항에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 연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제가 좀 나누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직 통일부 장관이고 그리고 또 14선언의 주역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쭙겠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좀 어떤 세 가지 항에 대해서 합의한 것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어제 회의 결과가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회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동 합의문을 그렇게 하루 만에 신속하게 결론을 낸 것도 네. 대단히 놀라운 거고요. 네. 또 그 내용도 갖출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네. 근데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네. 지난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신년사가 있었고 예. 또 1월 10일 네. 오늘